1958년 6월 4일부 노동신문에는 이런 보도기사가 실렸습니다. 일제 포갑하에서 신음하던 조선인민에게 승리의 신심과 해방의 소광을 가져다준 김일성 원수 항일 유격대원들이 남긴 귀중한 사료가 얼마 전에 발견되었다. 이 사료는 22그루의 나무에 씌워진 혁명적 구호이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답사하여 보게 되는 이 사료는 보천 림산사업소 리명작업소에서 약 20리 떨어진 밀림지대인 청봉기슭에 있다. 밀림 속에는 또한 항일 유격대원들이 유숙한 흔적과 경작지 등이 있었다. 청봉수경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친솔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1939년 5월에 무산직으로 진출할 때 저국 땅에서 첫날 밤을 보낸 곳입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제의 야수적 포갑 속에 신음하는 우리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투쟁력을 안겨주시려고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단행하신 것입니다. 청봉수경지가 발굴된 때로부터 어느덧 60여 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반세기도 넘는 그 세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의 행렬은 끊길 줄 몰랐고 백두산 대학이라는 새로운 시대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이 세대와 세기를 이어 항일의 옛 전구들을 찾고 있는 그 대답을 여기 청봉수경지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계승본 제7권에는 항일 혁명 역사를 서술한 도서들과 교과서들에는 청봉이라는 이름을 가진 동명의 두 사족지가 나온다고 하면서 청봉미령과 청봉수경지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 있습니다. 청봉이라는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족지 중에서 항일의 여성영웅 김종숙 동지께서 사령관 동지의 혁명사상과 노선을 고수하여 견고히 투쟁하신 청봉미령은 중국 땅 장백현에 있던 비밀근거지였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1936년 2월 남오도 회의에서 제시하신 방침에 따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국내외의 넓은 지역에 수많은 비밀근거지들이 꾸려졌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백현 청봉에 꾸려진 후방미령인 것입니다. 그리고 청봉수경지는 당시 함경남도 갑산군 보천면 독산리, 오늘의 량강도 삼전시 리명수동에 자리 잡고 있는데 유격대가 하룻밤 쉬고 간 곳입니다. 미령은 비밀병용이라는 뜻으로서 군대가 장기간 머무르는 은폐된 근거지이며 수경지는 림시로 묵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청봉미령과 청봉수경지가 있는 것은 서로 다르지만 다같이 사시절 푸른 숲에 덮여있다는 의미에서 같은 지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우창한 수림이 아닙니까? 그래서 대부대의 운밀성을 보상하는 데 아주 좋았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 해발이 1450m로서 이 근방에서는 제일 높습니다. 이 일대에서는 해발이. 적종을 감시하기 좋았습니다. 해발이 높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는 릉선들이 많이 뻗어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소백산 릉선, 또 동쪽으로는 백이봉 릉선, 이렇게 릉선들이 많이 뻗어 있기 때문에 일단 적종이 생기면 부대가 신속히 수림지대로 기동할 수 있는 이런 아주 자연지리적으로 볼 때 유리한 곳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수령님께서 군사 활동에 유리하다고 보시고 이곳을 대부대 수경지로 정하셨습니다. 가장 적중한 곳에 수경지 자리를 정하신 이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비범한 지략에 대해서 더 깊이 새기게 됩니다. 이렇게 적정과 지형을 비롯한 주객관적 조건과 환경을 면밀하게 타산하시고 과학적인 전략과 전술을 수립하심으로써 항일혁명의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였습니다. 그리운 조국 땅에 들어선 첫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대원들은 성수가 나서 수경지를 꾸렸습니다. 그때 조국 진군에 참가했던 투사 동지들이 수경지를 꾸리던 일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김정숙 동지께서는 우리 모두 조국 땅에서 많은 뜻깊은 이 첫날 밤 수영 준비를 잘 하자고 하시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은 기울이 있고 생활도 째게 하고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줄 수 있도록 천막도 깨끗하게 치며 우등불 자리도 규모 있게 만들자고 하시고는 샘물터도 정의 손질하시고 취사장까지 꾸렸던 것입니다. 사령관 동지께서는 우리들이 천막을 치고 주위 환경을 깨끗이 정리하고 있을 때 병실과 취사장 등을 일일이 돌아보시고 매우 만족해 하시면서 수경지를 더 잘 꾸릴 때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사령관 동지께서는 병실과 취사장은 설정된 규격대로 잘 설비하였다. 그런데 동무들이 칼도마는 잘 만들지 못했다고 하시며 칼도마는 통나무를 잘라서 한쪽 끝을 땅에 박아 놓아야 아무리 세차게 칼장단을 쳐도 그 소리가 땅속으로 잦아들어 멀리 가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사령관 동지께서는 동무들은 조국에 나와서 수경을 하는 것만큼 이러한 부분에까지 깊은 주의를 돌려가지고 수경지에 갖추어야 할 모든 요소들을 빈틈없이 그리고 규모 있게 갖추고 우리 혁명군의 규율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때를 회고하시어 회고록에 정갈하지 못한 육체에서 건전한 녹슬 기대할 수 없는 것처럼 지저분하고 산만무질서한 대호에서는 강철 같은 전투력을 발할 수 없다고 하시면서 항일무장투쟁 시기에 대원들의 생활 문화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셨다고 쓰셨습니다. 이렇게 비록 하룻밤을 묵어 가도 혁명군대의 째인 면모와 강철 같은 규율 그리고 알뜰하고 깐진 생활 기풍이 그대로 안겨오게 꾸려진 수경지입니다. 항일발치산 참가자들의 회상기에도 나오는 것처럼 항일 유격대원들의 생활 면모는 비단 조국 땅에 들어와서만 발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항일전의 전기간 항상 부대 관리와 생활을 깨끗하게 해왔고 그래서 인민들로부터 대학생 부대라고 불리운 조선인민혁명군 대우였습니다. 그런 생활 면모가 조국 땅에서의 첫밤을 보낸 청봉수경지에 그대로 반영된 것입니다. 우등불자리 하나를 보고도 답사자들은 그것을 생동하게 느끼게 됩니다. 항일 유격대원들은 우등불을 피울 때면 늘 그 주변에 통나무로 틀을 설치하곤 했습니다. 불지가 튀어 옷이 타거나 산불이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항상 이렇게 규정과 규율을 철저히 지키며 깐지고 알뜰하게 생활한 항일혁명 선열들의 기풍에 감복하여 우리 인민들은 적극 따라 배우고 있습니다. 청봉수경지에서 또 한 가지 뚜렷하게 눈에 띄우는 것은 사령부 천막을 중심으로 그 주변을 둘러싼 우등불 자리들입니다. 이 우등불 자리들이 바로 그날 밤 유격대원들이 천막을 치고 수경한 자리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부대가 행군에 오던 방향으로 2km 되는 곳에는 오승읍 동지의 7년대가 또 앞으로 행군에 갈 방향으로 400m 되는 곳에는 8년대 2개 중대가 경계부대로 배치돼서 혁명의 사령부를 견고히 보호하였습니다. 이처럼 항일무장투쟁 시기 유격대원들은 사령부를 중심에 모시고 수경지를 전개함으로써 혁명의 사령부를 목숨으로 견고히 영업하였습니다. 인민을 모시지 못한 민족의 아픔도 뼈저리게 체험했고 위대한 수령님의 품에 안겨 비로소 참다운 삶을 받아하는 투사동지들이기에 천겹 만겹의 방패가 되어 수령님을 옹리할 일념으로 사령부 천막을 에워싼 것입니다. 이렇게 꾸려진 사령부 천막에서 오버의 수령님께서는 한 노동자를 만나주셨습니다. 그 노동자가
여기 온 데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부대가 여기에 도착해서 수령님께서 전부대 수경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전염병들을 데리시고 청복마루에 오르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청복마루까지는 800m 가량 됩니다. 수령님께서 청복마루에 오르시어 쌍안경을 두시고 적정과 지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습니다. 그때 멀지 않은 곳에서 독기른 화물을 찍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우등불 윤기가 피어오르는 것이 보였고, 그래서 수령님께서 전염병들에게 거기서 일하는 그 사람들을 여기까지 데려올 때 대한 임무를 전염병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여기 와서 위대한 수령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고장 인민들의 생활 형편에 대해서 하나하나 물어주시고, 우리가 못 사는 것이 팔자 탓도 아니다, 일을 못해서도 아니다, 나라를 찾기 위해 피 흘려 싸우는 조선인민 혁명군을 물심양면으로 원해하는 것이 손에 무장을 들고 싸우는 일이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국내에 들어와서 최대의 은밀성을 보장해야 할 환경이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오보이 수령님께서는 인민들과의 연계를 끊지 않으셨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의 첫 시기부터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유격대가 인민을 떠나서 살 수 없다고 하시며 항일 유격대호를 인민의 군대로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 그런 분이시였기에 저국 진군의 첫걸음부터 인민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청봉수경지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구호나무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나무들이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더 뜨겁게 안겨옵니다. 수경이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원들에게 저국 땅에 들어와서 첫 수경을 하는데, 국내 진공작전의 첫날을 기념해서 구호를 쓰자고 하셨습니다. 수령님께서는 앞으로 조국 인민들이 보게 되는 구호인데 먼 훗날까지 정말 지워지지 않게 잘 쓰자고, 구호의 내용까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이 높으신 뜻을 받들고서 그날 대원들이 이렇게 아름드리 나무 껍질을 벗겼습니다. 벗기고 거기에다가 정말 한자 한자 구호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때 봉생동무는 먹을 재더니 배루에다가 막 소리가 나게 썩썩 갈았습니다. 그러자 김정숙 동지께서는 웃으시면서 먹은 약간이 눕혀서 살살 갈아야 기름이 찰찰 돌게 풀리지만은 힘을 줘서 막 갈면은 거칠게 풀려서 글씨도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먹은 새 힘으로 갈고 글씨는 소 힘으로 쓰라고 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자자구구에 시몬을 쏟아붓고 성의를 다해서 쓴 구호들이었습니다. 비록 인가와 멀리 떨어진 깊은 수림 속이지만 인민들이 반드시 와보게 되리라는 확신 안고 쓴 구호들은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혁명의 불길,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게 했습니다. 조선 청년들 속히 달려나와서 항일전에 힘있게 참가하자. 전체 비악방 민중들의 철저한 해방을 위하여 오직 단결하여 항일하자. 항일대전 승리 만세. 속히 일제를 반대하는 전쟁에 참가하자. 꿈속에서 잠잘 때가 아니다. 백두산 지구의 구호나무들을 보고 당시 해산에 와 있던 한 일본인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빨치산들이 써놓은 글자를 보면서 나는 정신적으로 압박감을 가지게 되었다. 이깔나무는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나무가 커짐에 따라 글자가 커진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김일성 장군의 용도 밑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조선민족의 힘이 이 나무의 글발처럼 해마다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이처럼 항일혁명 구호들은 적들에게는 공포와 존열을, 인민들에게는 승리의 신심과 혁명열, 투쟁열을 안겨주었습니다. 여기는 청복마루입니다.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이곳에 도착한 1939년 5월 18일 아침에 오보이 수령님께서 지형과 적정을 요하시려고 여기에 몸소 오르시었습니다. 해발 1456m인 청복마루에는 무산지구 진공작전을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님의 업적을 전하는 혼시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백두의 줄기 뻗어내리요 밀림의 바다 위에 자랑 높이 솟았는가. 저국 땅에 진군하신 위대한 장군님, 천만년 빛을 뿌릴 자옥을 남기신 곳, 그 이름 빛나는 청봉이요. 항일혁명 선열들의 전투적 기백과 생활 기풍이 그대로 안겨오는 청봉 수경지는 오늘날의 우리 사업과 생활의 귀중한 교과서로 되고 있습니다. 항일 무장투쟁식이 발휘된 백두의 혁명 정신의 기본 핵이 수령 결사옹이 정신이라는 것을 오늘 청봉 수경지를 돌아보고 정말 더 깊이 생동하게 체험했습니다. 매 우등불마다 이 규모 있게 나무 틀을 다 만들어 놓고 우등불을 켰습니다. 이 하나만 놓고 봐도 우리 항일 유격대원들이 이 생활 기풍이 어떠했는가 이걸 잘 알 수 있습니다. 혁명 승리에 대한 신심이 없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는 이렇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항일 교육대원들이 어디 가나 사상 사업을 힘있게 벌였다는 것은 이 구호나무들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 가나 조건과 환경에 맞게 사상 사업을 능숙하게 벌리고 또 그랬기 때문에 시력성도 컸다고 생각합니다. 항일 대선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것을 잘 알게 됐습니다. 혁명 전적지의 가마력과 생활력은 이처럼 큽니다. 돌이켜보면 청봉수경지는 유격대가 장기간 주둔한 근거지도 큰 싸움이 벌어진 전투장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하룻밤을 보낸 수경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투사동지들은 여기에 자기들의 실생활로 후세의 인간들도 길이 따라 배워야 할 귀중한 교과서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지구의 모든 혁명 전적지들과 함께 이 수경지도 누구나 찾아와 배우는 혁명대학으로 되는 것입니다. 1963년 8월 12일 오보이 수령님께서와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경지를 찾아주셨습니다. 청봉수경지의 한 그루의 구호나무 하나의 우등불 자리 앞에서도 오래도록 걸음을 옮기지 못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말씀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뜻밖에도 우등불 자리가 왜 이렇게 적은가고 물으시는 것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7년대를 비롯한 경계 부대들이 수경한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그때 뒷부대에서는 자키도 덜 냈습니다. 그때 제일 전투력이 강한 7년대가 그 임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계속하여 오중업 동무가 귀한 7년대가 항상 어려울 때에는 앞에 서고 수경할 때에는 뒤에 있었는데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그들은 우등불도 피우지 못하고 조전 행전을 말릴 새도 없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뜨거운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들이 수경한 자리를 어떻게 하나 다 찾아내어 그들의 활동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잘 알려줘야 한다고 간곡히 이르시었다. 이렇게 되어 그 후 본부대 수경지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7년 뒤 수경 자리도 발굴하게 됐습니다. 청봉 수경지는 이렇게 자신의 활동과 업적은 다 묻어두시고 전사들의 고생과 위온을 길이 내세워 주시려 마음쓰신 우리 수령님의 고결한 의리심도 뜨겁게 새겨진 전적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이런 뜨거운 사연들이 깃들어 있는 청봉 수경지의 구호나무들을 영구 보존하게 하시려 크나큰 심혈과 노고를 바치셨습니다. 청봉 수경지의 구호나무는 천금과도 바꿀 수 없는 나라의 귀중한 제보, 청봉 수경지 관리 사업에서 기본은 구호나무를 잘 보존하는 것이라고 하시며 유능한 과학자, 기술자들과 귀중한 설비들도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돼서 구호나무를 비롯한 모든 유족 유물들에 대한 영구 보존 대책이 철저히 세워져 청봉 수경지는 하루를 지내도 혁명군대의 본분과 면모를 남김없이 떨친 혁명 선열들의 숭고한 세계와 생활 기풍을 길이 전해주는 혁명 전통 교양의 학교로 되었습니다. 2019년 겨울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보실 때 여기 청봉 수경지에도 찾아오셨습니다. 백두대지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에도 수령님과 장군님의 강국이 어머니 드러싱싱 살아 생생히 깃들어 있는 것 같고 나라를 찾기 위해 피 흘려 싸운 항일혁명 선열들의 넋이 깃들어 있는 것 같다. 새 세대들을 사상 정신적 공허에 있어서나 투쟁 기풍에 있어서 항일혁명 선열들의 높이에 이르게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내세우고 있는 중요한 목표이고 방침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손습으로 혁명의 길 끝까지 가리라. 붉은 길 우러러 우리 심장 스스로 택한 인생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죽어도 혁명 신념 버리지 말자. 눈 속에 묻힌데도 푸른 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참으로 청봉 수경지는 항일혁명 선열들이 발휘한 수령결사옹의 정신과 숭고한 인민관, 혁명적 낙관주의와 강한 균열성, 알뜰한 생활 기풍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깊이 새겨주는 혁명 전적지입니다.